오늘 수업은 엎드려서 받도록 합니다. 어제 수업을 안 들어오다니 괘씸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다가 늦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일단은, 만약에 수업에 들어갔으면 1분 정도 늦은 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제가 딱 화면을, 컴퓨터에서 되게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화면을 봤어요. 근데 그 카톡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카톡이 제가 숙제를 보낸 게 마지막 카톡이었가지고 뭐지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연락을 하려 했는데 폰이 정지여서 그래서 못했어요. 왜 그러지? 카톡 나는 보낸 것 같은데 어제 분명히. 근데 제가 또 그래서 그 카톡 창이 이렇게 카톡 앱이 이렇게 뜨길래 봤는데, 네. 4시 40분에 링크를 보내셨는데, 근데 제가 46분에 그걸 클릭했을 때는 카톡도 안 와 있었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요. 근데 어, 보낸 게 마지막이어서, 일단은, 아니, 뭐, 괜찮아요. 궁금해서 물어보긴 했는데, 그게 막 엄청 대단한 문제는 아니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그 영작하는 거를 보고 나서 좀 판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알면 좀 영작이 많이 수월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영상 만든 거는 봤나요? 좀 길긴 했는데, 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보긴 봤는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국 사람들이 왜 영작을 하면 다 틀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들으면 돼요. 들을 준비 네, 됐습니까? 네, 이런 장난감 본 적 있어요? 네, 요거 그 빈칸에다가 딱 맞는 모양 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영어가 딱 그래요. 근데 한국어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한국어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한국어는 무슨 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별표를 동그라미에 넣어도 들어가요. 대충 우겨 넣으면은. 그게 한국어예요. 영어는 딱딱해서 딱 맞아야만 맞는 언어고. 그래서 여기에다 써놓은 거를 안 봤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봐봐요. 이게 우리나라 말은 신텍스가 좋다는 얘기를 해요. 중국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볼 때 일본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보이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보입니까? 글씨? 네, 어, 이게 말을 우리가 할 때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래서 좋은 거다 정말 한국어가 이렇게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이 네 단어를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다 맞아요. 이래서 정말 음, 좋은 거다 한국어가 정말 이래서 한국어가 좋은 거다.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 다 맞아요, 그냥. 16가지 경우의 수가 다 맞아요. 이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냥 액체 같은 언어예요, 사실상. 여기까지는 아니, 근데 이해했나요? 끊겨요. 아, 그래요? 이게 내 인터넷의 문제일까? 오케이. 지금은요? 지금은 더 괜찮은데 아까까지 계속 끊겼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가 이게 전부 다 말이 돼요. 아무리 뒤집어서 말을 하려고 해도 다 말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네, 이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이 뭐예요? 이, 2잖아요. 근데 누가 3이래요. 그럼 우리는 얘기할 거잖아요. 1 더하기 1은 3 아니야, 2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만약에 산수라는 게 되게 좀 프리해요. 그 사람은 뭐 한 개 틀렸네.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문화가 다르죠, 그죠? 네, 그 차이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봐봐요. 이게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내가 똑바로 가르쳐 줄 테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작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C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D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영작을 할 거잖아요. 단어만 갖다 툭툭툭툭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This is good really Korean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This is really good Korean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good Korean This is really 이렇게 말했고 This is Korean really good이라고 말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으면은 맞는 사람도 한 명 정도 나오겠죠. 쭉 하다 보면은 그렇겠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 A, B, C, D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이 한국 사람은 오늘은 문장을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고, 오늘은 저렇게 만들어보고 싶고, 내일은 저렇게 만들어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 한국어 자체가 흐물흐물해서 막 이렇게 바뀌어도 말이 되는 언어다 보니까 영작을, 기준점을 자기가 쓰는 한국어로 잡으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맨날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1 더하기 1은 3이 되고, 어느 날은 4가 되고, 어느 날은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네, 그런 문제로 영작의 기준점을 잡는 게 한국어 문장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한국어 문장이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케이트가 썼던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한국어 문장 만든다. 그리고 각 단어들을 영어로 바꾼다. 이거예요. 이게 케이트가 만들었던 영작의 과정인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애초에 영어로 문장을 만든다가 사실상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 지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에 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점을 겪냐면은 한국어 문장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한국어 문장을 영어의 형식으로 재가공한다. 그 다음에 이게 먼저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재가공을 거쳐야 돼요. 영어 문장 만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좀 가까이 놓을까 이거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배우는데 여기에서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재가공한다.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1번 일반 동사예요. 얘는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진짜 딴 거 없어요. 누가 뭐 해, 뭐를. 이거예요.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있죠. 비동사예요. 얘는 누가, 어때, 이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냥. 이게 재가공 방식이에요. 반대로 가야겠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의 문장을 만든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이 필터를 거쳐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만들면 틀리는 거예요. 이 필터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어차피 머릿속에 탑재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돼버려요. 그냥 나중에. 필요가 없어져요. 저 단계 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한국어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 걸 토대로 오늘 영작을 되게 많이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근데 그 화면이 멈췄어요. 얼마나 오래 멈췄죠? 네? 얼마나 오래 멈췄죠? 목소리도, 아니, 우리 선생님이 다 설명하고 나서 3초 전까지 계속 멈추고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오래 멈췄는지를 알아야지 멈춘 단계로 들어가서 다시 그만큼의 설명을 해줄 텐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객관적인 정보를 주면은 제가 어디서 멈췄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들었을 때 멈췄어요? 제가 거기까지 들었거든요. 그 애초에 영어 문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거 하다 보면은 영어 문장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다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분석적으로 봐야 되고 분석적으로 본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사용해서 영어 문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과정 자체가 없어지고 애초에 영어로 문장을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설명이 됐나요? 여기까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어에 대한 이제 영작을 좀 많이 해볼 텐데 하나하나씩 봅시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문장을 하나씩 만들 거예요. 근데 쉬운 문장부터 어려운 문장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장을 아무거나 만들어 봅시다. 이거 만들 수 있나요? I drank coffee. 음, I drank coffee. 소리가 안 나네. 이게 최근에 발생한 문제이긴 한데, 음, 이거다. I drank coffee. 녹음된 소리 한 번 더 반복됩니까, 지금? 아니요?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최근에 어디 줌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가 좀 안 맞더라고요. 줌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I drank coffee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데 이거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일반 동사.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I drank coffee라는 문장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완벽히 원초적인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변하는 거니까 모든 게. 그러면은 커피를 마셨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글쎄요. 내 친구가 미국에서 보내준 커피를 마셨다. 이거 만들어 보세요. I drank coffee. Um, so drunk at USA. 뭘 모르는지 알려줄게요. 이런 문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케이트가 만들려던 문장은 나는 내 친구가 미국에서 보내준 커피를 마셨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왜 모르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어, 문장 분석 못함. 자신에게 정확히 필요한 게 지금은 잘 들려요? 화면 안 끊기고 네. 무엇인지 잘 모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뭔지를 알려줄게요. 여기에 필요한 건 뭐였냐면은 관계대명사예요. 필요했다. 왜 필요했는지 알려줄게요. 커피인데 어떤 커피인지를 설명하는 커피라는 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 들어간 상태이니까 관계대명사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배운다, 이것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뭔지는 알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네. 그죠?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명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그죠? 커피죠. 이 커피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할 거잖아요.
그럼 명사 네. 뒤에다가 명사에 대한 관계대명사를 넣고 나서 문장을 그대로 쭉 넣어버리면 돼요.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힌트가 있다면? 그럼 drink를 빼고 커피 위치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확히 이 설명을 해주는 시기가 적절한 거예요. 되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변해요. 절대로. 드랭크를 왜 빼요? 왜 뺀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영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무거나 막 아무 자리에나 들어가도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뿌릿속 깊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언어라서 얘는 그냥 누가 뭐해 뭐를 이잖아요. 그죠? 네. 누가 자리에 들어왔던 게 I였죠. 뭐해 네. 자리에 들어왔던 게 뭐예요? 동작으로 나왔던 게 drink drank. 근데 뭐를에 나왔던 게 뭐예요? 그러면은 coffee. 그래요. 얘가 목적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명사를 지금 꾸며줄 거죠. 그죠? 네. 그럼 이 명사 뒤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커피인데 어떤 커피였어요? 내 친구가 미국에서 보내준 커피예요. 위치. 그래요. 위치가 들어가겠죠. I drank coffee. 그 다음에 which. My friend sent 맞아요. My friend sent. at USA. 보내준인데 미국에서라는 이 부분 빼먹었잖아요. 이게 from이 될 거예요. 뭐뭐로부터니까. From the 아, USA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 구조는 그대로 단단하게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형식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형식에서 그 형태는 그 형태가 바뀌지가 않아요. I drank coffee which my friend sent from the USA. 이게 관계대명사 부분이에요. 이 문장에서 변화할 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걸 만들어 볼 건데 커피를 마셨다였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조금 바꿀 거예요. 만들 수 있어요? I drank expensive coffee.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I drank expensive coffee. I drank expensive coffee.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정리를 해주자면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기본 문장에서 변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다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I drank expensive coffee.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얘는 지금 뭐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expensive. 맞아요. 그래서 기본 형태에서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만 하나 더 들어감. 누가 뭐해 뭐를 의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를에 해당하는 커피잖아요. 근데 그 뭐를이 그냥 커피에서 비싼 커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결국 누가 뭐해 뭐를 해서 변하질 않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해볼까? 나는 커피를 마셨다인데 그럼 나는 내 친구들과
커피를 마셨다로 할 수 있어요? I drank coffee with my friend. 음, I drank coffee with my friends.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다른 형태인데 얘도 뭐가 달라졌는지를 알면 좋겠죠. 나는 I drank coffee with my friends. 인데 얘는 뭐가 달라졌는지를 봐야 돼요 또. 그런 걸 다 분석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뭐가 달라졌을까요? With my friend. 그죠? 저게 달라졌는데 저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전치사랑 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기본 문장에다가 플러스 전치사,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로 바꿀 수 있는 게 나는 커피를 3시간 동안 마셨다라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drank coffee 네. uh, during 음흠. for 3 hours. during이랑 for 같이 안 씁니다. for이면 for이고 during이면 during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과 아니 친구들 말고 나는 커피를 마셨다인데 나는 커피를 3시간 동안 마셨다. 만들어 볼게요, 다시. I drank coffee 음흠. for 3 hours. I drank coffee for 3 hours.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실상. 구조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문장에다가 전치사에다가 명사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많지 않아요, 되게. 이렇게 다 갈라보면 되게 조금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러면 이번엔 또 뭘 만들어 볼까? 나는 커피를 마셨다인데, 글쎄, 전치사도 나왔고, 관계대명사도 나왔고, 형용사도 나왔고, 또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문장을? 크게 틀이 변하지 않는 한에서 본인이 한번 영작하려고 해보세요. 여기에다 무슨 말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커피를 마셨다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만들려고 해보세요. 아무거나 좋으니까.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회사에서 커피를 마셨다. 이거 어떻게 만들 거예요? I drank coffee uh, at company. 오케이. At the company라고 할게요. 네. I drank coffee at the company. 똑같은 케이스예요. 얘도. 다 똑같아요. 얘도 지금 전치사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본인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은 지금 전치사를 넣는 구조에는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구조는 잘해요. 근데 아직 익숙치 않은 구조는 못한다.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리고 익숙치 않은 구조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익숙치 않은 구조는 뭐냐면은 내가 볼 때 나는 커피를 마셨다인데 근데 나는 내가 지난주에 만난 그 남자와 커피를 마셨다. 이거 만들 수 있어요? I drank coffee. 음. The man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왜 이게 which 아니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일단 틀림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만드는 문장에서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커피를 마신 건 맞아요. 근데 누구랑 마셨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with
My, 그죠? with 그 다음 뭐라고요? the man. 그래요. with the man이 되겠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에 대해서 꾸밀 때 문장으로 길게 꾸밀 때 쓸 게 뭐예요? Which. which인데 which는 사람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 who. 그래요. who를 쓴다. 그 다음에 Met me. 아니죠. 내가 만났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문장에. I met 내가 지난주에 그래요. who I met이에요. last week.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못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거라니까요. 뭐가 딱딱딱딱 들어가야 되는데 멈췄다 화면. 지금 들려요? 지금 뭔가 또 안 돼. 내 목소리 들립니까? 안, 지금 방금 전에 끊겼죠, 지금은 들려요. 약간. 방금 전에 약간 끊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네, 뭘 정확히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이건 것 같아, 저건 것 같아 라는 판단하에 문장을 만드는데 어느 날은 맞고 어느 날은 틀려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항상 맞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저희는. 이해했나요? 네, 음. 그래서 항상 맞는 그 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I drank coffee with the man who I met last week. 이게 왜 맞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정말 단순한 이유인데,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우린 그 약속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본 문장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다가 플러스 명사를 문장으로 꾸며주기 위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할 텐데, 그거는 여기다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관계대명사는 여기다 이렇게 해주자. 힌트를 써줄게요, 힌트. 관계대명사는, 어, 굉장히 자유롭다. 그저 명사 뒤에서 사람, 후적, 인지, 사물, 위치고, 인지, 쓰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 어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명사 뒤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관계대명사랑 이어지는 거죠. 이 구조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재 본인에게는. 관계대명사로 들어갈 때. 이쪽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걸 만든다고 치면은 뭘 해줄까, 이번에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인데, 나는, 글쎄요, 엄마가 커피 어디서 하지? 스타벅스에서 샀다고 할게요. 맛 없는데. 어디 커피가 맛있죠? 스벅. 그럼 스타벅스. 엄마가 스타벅스에서 사온 커피를 마셨다. 이거 만들어 보세요. I drank coffee. 그래, 그건 안 변해요. I drank coffee.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꾸며줄 거면 명사 뒤에서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후, 뭐라고요? 다시 안 들렸어요. 후. 왜 후회해요? 엄마가 그래서 아니죠. 우리는 지금 꾸밀 게 뭔데? 꾸밀 거를 커피. 우리는 선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후고 그 앞에 나온 우리가 꾸밀 명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꾸밀 선행사가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 어. I drank coffee which My mother bought 음, at Starbucks. 되겠죠.
I drank coffee which my mother bought at Starbuck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있냐? 그럼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겠죠. 또 있죠. 많은데, 근데 구조만 기억하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영작은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 문장에다가 저 카피해오자 그냥 저거를 여기잖아 이거죠. 이거예요 그냥 똑같다. 근데 얘만 특별히 똑같냐? 그럼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트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그냥 다 달라 보이겠지만 이걸 알고 보면 결국 몇 개의 카테고리 안에 싹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내가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거죠? 만들어 보세요. I drank coffee which my mother 커피 앞에 expensive case 그쵸? at I bought at Starbucks. I drank expensive coffee which my mother bought at Starbucks. 똑같은 케이스.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관계대명사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명사를 꾸밀 때 한 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형용사로도 꾸며줄 수 있다는 거. 긴 설명도 할 수 있고 짧은 설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명사 앞에 이게 또 들어가잖아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다가 그 다음에 명사를 또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까지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블럭별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그거랑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이거. 이거를 순서대로 꼽는 법만 배우면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이렇게 일자로 일렬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두 개만 익숙해지고 빨리빨리 뽑아 쓰는 훈련이 되면 영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방해한다? 한국어 패턴이 방해하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대충 말하면 맞아 떨어지겠지. 영어는 그게 아니니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 딱히 없어요. 이게 다예요. 자, 이제부터는 본인이 문장을 만들 건데, 기본문 하나 아무거나 뽑아보세요. 거기서부터 본인이 늘릴 수 있을 만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I ate lunch. 음, 이게 기본문이죠. 잘했어요. 우린 이걸 갖고 놀 건데, 늘려봅시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무슨 말을 해서 늘릴 수 있을까요? At school. 학교에서 먹었어요. 또 계속 늘려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For an hour. For an hour. 그래요. 얘는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봐봐요. 이게 병렬 구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면 더 쉬워질 겁니다. school, lunch가 원래 본문이고 for an hour 그 다음에 at school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사실 전치사 명사잖아요. 그죠? 네.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다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시간, when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게 육하 원칙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at school은 뭐예요, 그럼? 5W1H 중에. where, 그렇죠. where. 또 다른 거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왜, 그죠? where도 되겠죠? where는 어떻게 쓸 건데요, 그러면? 이 be- 문장에다가. 그렇지. because, because. because I'm a student. 하면 되겠죠. 나 학생이니까 그랬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what은 이미 나왔죠. 런치라면서요. 무엇이니? 여기 나왔잖아요. what은 런치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how.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떻게에 대한 얘기는 뭘로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가 별로 없어요. 맛있게는 영어에 내가 모르겠는데 맛있게 먹었다를 뭐라고 해야 될지 없어요. 나는 영어에서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었다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fast라고 할게요. 그냥. 빨리 먹었다로 바꿀게요. 제 입장에서는. 어, 이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 문장 만들기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는데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후가 근데, 빠졌네. 근데요, 1시간 동안 먹었는데 빠르게, 어, how. 빠르게 먹었다라는 것은 부사로서 내가 먹은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아, 빠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한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빠르게 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후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네, 음, 후도 들어갈 수 있겠죠? 후도 붙일 게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with my friends,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모듈러란 말이에요. 모듈러란 말이 뭔지를 모를 텐데, 뭔가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걸 모듈러라고 합니다. 영어는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어디에 나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약간 불문율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시간은 웬만하면 뒤로 뺀다. 그게 있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나로 다 묶어서 한 문장으로 뽑아낼 수 있나요? 네, 해봅시다. 음, best 오케이. at school 오케이. with my friends. 화면이 잠깐 멈춘 것 같은데 자, 다시 말해보세요. For an hour For an hour. 다 끝났나요, 이제? because 아하. I'm a student.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왜 이게 어떤 것은 허용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봅시다. 이렇게 해서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5W1H 즉 육하원 측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모듈러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넣고 싶은 것을 넣고 싶은 순서대로 넣으면 되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 이게 기본 문장, 얘네 하나하나의 정보가 기본 문장을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정확한 예를 지금 당장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장의 배치가 잘못되면은 I ate lunch라는 기본 문장을 이 육하원 측 중에 하나가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 육하원칙 6개가 5개가 따다다다닥 딱 이렇게 들어갈 때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애를 꾸미는 건지 어떤 게 어떤 걸 꾸미는 건지가 애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서 여기에서 바로 가르쳐 주기 쉽지가 않아요. 영어를 하다 보면 감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래서 영작을 계속하고 선생님한테 좀 첨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예를 바로 만들어줄 수가 없네요. 너무 변화무쌍해서. I lunch fast 까지만 해서도 일단 문장이 하나 나왔어. 나는 점심을 빨리 먹었다. 어디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누구와 함께? With my friends. 얼마나 오랫동안? For an hour. Because I'm a student.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완벽해요. 솔직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만들면은. 어. 일단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뭔지 말을 해줄게요. 봐봐요. 이렇게 긴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명사만 우리가 파악을 해볼게요. 명사 뭐 있죠, 여기에? 런치. 그죠? 하나씩 하나씩 표시를 합니다. 어떤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건데 그 다음 또 명사 또 뭐 있어요? school. 또 friend. 그죠? 또 있나요? student. 사실 hour도 될 수 있긴 한데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 있냐면은 모든 명사는 관계대명사,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명사는 형용사로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 꾸며줄 수 있고 관계대명사로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되게 무서운 사실인데 이거를 런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장을 살짝 길게 만들어 볼게요. I ate a delicious lunch. 이렇게 하면 문장이 틀려질까요, 혹시? 틀린 문장이 아니죠, 이렇게 해도, 그죠? 네. 근데 이 런치를 또 뒤에서 또 꾸밀 수 있다고요. Which I always have at school. 이렇게 해서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꾸몄어요. 그럼 얘 스쿨도 꾸밀 수 있어요. at 어떤 스쿨이라고 할까요? 형용사 아무거나 하나 줘보세요. 예쁜. at the pretty school. 근데 이걸 뒤에서 한번 더 꾸밀 수 있잖아요. which로 쓰고 어떤 스쿨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which was built last year. 아, My friend도 꾸밀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인데요? 착한. 착한, good. My good friends, who I meet at least 3 times a week. An hour. 소중한, 릴리스트가 어, 뭐예요? 소중한, 아, precious. For an precious hour, which was given only for lunch break. Because I'm a 어떤 student? 형용사. 멋진. 어, I'm a nice student who 어떤 학생이에요, 자신은? 관계대명사로 풀자면 어, 음, 음, 일주일에 5번 학교에 가는. who goes to school. 그러니까 who go to school 5 times a week.
이게 와. 이 문장이랑 골조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사실상. 근데 쓸데없는 말을 굳이 이렇게 막 풀어서 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인 거예요. 수능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따위로 쓸데없는 말들을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보면은 막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것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참 수고한다 이 생각 들고 그냥 애들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본인이 이걸 가지고 놀아봐야 돼요. 자기가 쓴 문장들에서 명사들을 가지고 앞뒤로 꾸며보면서 가지고 놀면은 그럼 보여요. 아, 그 수능 문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한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거 문장 해석하면은 나는 학교에서 빨리 런치를 먹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왜냐면 난 학생이니까. 근데 이 문장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나는 학교에서 내가 항상 먹는 맛있는 런치를 빨리 먹었는데 예쁜 학교에서 내가 항상 먹는 런치를 빨리 먹었는데 작년에 지어진 예쁜 학교에서 내가 항상 먹는 런치를 빨리 먹었는데 누가 먹었냐면은 내 좋은 친구들, 내가 일주일에 3번은 만나는 좋은 친구들과 소중한 1시간을 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주어진 소중한 1시간을 사용하면서 먹었어요. 왜냐면 나는 좋은 학생이니까. 어떤 일주일에 5번 학교에 가는 좋은 학생이니까. 이게 뭔 쓸데없는 얘기를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이런 쓸데없는 게 수능이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고등학교 문장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면 돼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진짜. 알고 보면은. 이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왜 이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본인이 운전을 해요. 자동차 운전을. 근데 신호에 걸려서 과태료를 안 내고 싶어요. 막 10만 원 막 이렇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걸리면 6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네.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벌금을 낼 수 있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면 벌금을 낼 네? 수 있지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벌금을 내길 싫으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네. 자기가 벌금을 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런 식인 거예요. 다 그냥 한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된다고요. 그 본인이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만들었던 문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위에 있는데 이걸 만들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실패했어요. 네. 왜 그랬는지 알아요? 아무거나 막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떠한 구조에 맞춰서 넣었으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활동량이 많다라는 문장을 같이 만들자면 바로 안 될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활동량이 많다. 이 문장 한번 같이 해볼게요. 먼저 한번 본인이 해볼래요? 어떻게 하면 될지? Most men. 그래요. 자, 일단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 2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일반 동사이거나 비동사이거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달라지니까 2개가.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둘 중에. 비동사. 왜 비동사죠? 남자들이 어, 뭐 어떠한 상태니까. 활동량이 많은 상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해야겠어요? 사전에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요? 비동사이다. 잠깐 여기 다 적으면서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다 보세요. 비동사인데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활동량이 많은 상태이니까 본인이 말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걸 비동사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한국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야 돼요. 키워드가 뭐예요, 그러면은? 활동량. 활동량은,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뭔데요? 케이트가 말했어요. 영. 케이트는 활동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케니가 물어봅니다. 그럼 활동량의 품사는 무엇?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명사. 명사. 그럼 이 문장을 명사로 풀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문장을 명사로 풀 때 한국어로 영어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기본이 되는 그 골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most men. 아니요. 한국어로. 네. 뭘요? 활동량이라는 명사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가? 에. 저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활동량이 많다. 이거군요. 네. 오케이. 그럼 활동량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볼게요.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active mass라는 게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빈도가 얼마나 높은 단어인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활동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고 이건 케이트의 방식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고 우회 루트를 타는데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활동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활동적인. 저는 여기서 형용사를 찾아요. 왜냐면은 그게 더 나은 표현이니까 그런 건데 그거를 지금 케이트가 배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걸 좀 하면서 선생님한테 좀 첨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는 저 단어로는 답이 안 나와요. 사실상.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식으로 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푸는 게 맞지만 영어에서는 저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Most men are active. 이게 기본 문장인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그거 물어보고 싶죠. 왜 안 되냐고. 왜 어, 활동량을 안 되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네. 그 전에 설명했던 그거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데 내 속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는 하면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어 표현에서는 그렇게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활동량이라는 동사를 안 써요. 이 말을 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사용상의 문제예요. 빈도상의. 더 이상의 설명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거는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어권에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방식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한국어의 방식은 영어권에선 사용하지 않기에 추천할 수 없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맞는 표현을 찾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걸 묵과해서 미안한데, 묵사라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걸 설명해 줄 방법이 없네요, 제가. Most men are active. 이런 식으로 active라는 형용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거 마저 영작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활동량이 많다. pen.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내려가서 바꾸자면은 most men are active than 그 다음
어, woman? 오케이. women이라고 하는데 약간 틀리긴 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most men are more active. 더 액티브하다니까 더가 들어가야죠. than women.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뽑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늘리는 능력치는 있어요. 본인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기본 골조를 딱 뽑아내는 그 능력치가 살짝 아직 부족하다. 그것 좀 연습해주면 됩니다. 네. 음, 굉장히 많은 게 설명이 됐는데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을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딱 맞는 대답들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어, 네, more active예요. 아하, 알겠습니다. more active. 자, 그렇다면 본인에게 지금 없는 거는 여기에서 또 다른 구조인 음, 비교급이다. 이걸 제가 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비교급. 음, I am active. I am active라는 문장부터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뭘까요? 한국어로. 나는, 활동이다. 활동적이다. 이게 active예요. I am active. 소리가 아예 안 나는데, 적으면 되겠다. I am active. 안 되는데? 이거면 될까? I am active. 잠깐만요. 아, 아, 아. I am active. 뭔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일단 소리 없이 가도록 할게요. I am active. 제 소리는 들리죠, 지금? 네. 어, I am active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더 활동적이다. 이건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I am more active. 그렇죠. I'm more active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 이게 더예요. 왜냐면은 이거 덜을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than you라고 하면은 I am active than you 이렇게 하면은 나는 너보다 활동적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돼요. 근데 영어에선 more이 빠지면 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언어가 달라서 정확히 설명해 줄 방법은 없어요. 사실 한국어로. I am more active than you 이건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활동적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없어요. 이제 more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 나는 당신보다 덜 활동적입니다. 이거는요? I am not I'm not active than you.
음, 이거는 반대의 경우도 쓸 수 있는데, I am less active than you. less가 있어요. 덜이라는 걸로. 녹음을 해줄 수가 없네. 이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제가 아니라 줌이 내가 볼 때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바뀔 겁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나는 당신보다 덜 활동적입니다. 뭐 이런 말이 됐을 거고 방금 전에 그게 맞나? 내가 제대로 넣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주면 되지? 어, 오늘 더 가르쳐 준 것보다는 오늘 배운 거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나 잘 모르겠는 부분들 이런 거 저한테 말하고 그 부분을 좀 잡아가는 쪽으로 할게요. 아, 네. 어디를 좀 더 제가 강화를 시켜주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음, 모르겠어요. 음, 이쪽은 지금 기본문에서 여러 형태로 분화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쪽은 모듈러 형식인 이제 육하 원칙을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나 명사만 가지고 얼마나 문장을 지저분하게 써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쪽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구조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땐 이쪽이 아마 훈련이 가장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인만의 지저분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남이 봤을 때 진짜 짜증이 확 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기본문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쭉 늘려볼게요, 본인이. 아무거나 써도 돼요, 기본문은. 음, I ran I ran. 그래요. 기본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기에서 문장 하나 더 늘려봐요, 더. 어떻게 늘릴 건데요, 이제. at the park. I ran at the park. 자, 이제 제 지시대로 조금 늘려볼 건데, 무슨 지시가 있냐면은, 미션이라고 생각합시다, 게임에서. 지시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써서 늘리세요. I ran at the park which my mother went yesterday.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걸 만들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봅시다. 이번에는 형용사. 형용사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형용사 들어갈 자리가 어딘데요? 아, 그렇지. 그러네. 왜냐면은 명사가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장 하나를 안 끝내고 책 한 권도 쓸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쓰면 쓸수록 명사가 계속 자가 증식하니까. 그지? 좋은 질문이죠. 이번에 형용사를 파크에다 써봅시다. I ran at beautiful park. At the beautiful park 할게요. 네.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는 또 뭘 늘릴 거냐면은, 뭐랬지? 뭐라지 이제? 아, when. 시간적인 거를 하나 늘려봅시다, 여기다가. I for um for 2 hours. 그거 어디다 쓰라고요? 아, 앞에요? 펄크 뒤에.
어, 이렇게. 네. 자, 보자. I ran at the beautiful park for 2 hours, which my mother. 이게 제가 아까 말한 부분인데, 이 which가 이제, 봐봐요. 이 which가 앞에 for 2hours라는 게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네. 앞에 파크라는 것도 들어갔죠. 네. 그 위치상 이 위치가, 어, hour를 꾸미는지, 파크를 꾸미는지, 문장 전체를 꾸미는지가 점점 흐릿해져요. 어, 뚜렷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네. 문맥상, which my mother went yesterday, park for 2 hours. I ran at the beautiful park for 2 hours, which my mother. 이거는 문맥상 당연히도 이 파크를 꾸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음, 문장을 쓰다 보면은 이 위치가 정확히 뭘 꾸미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에는 뭐가 더 가까이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애매해질 때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 for 2hours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앞으로 빼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for 2 hours 이렇게도 써요. For 2 hours I ran at the beautiful park which my mother went yesterday.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어요. 쉼표 써서. 한 개의 네. 정보를 앞으로. 해설 네. 모르면, 해석 어떻게 되냐고요? 네. 2시간 동안 나는 어제 엄마가 갔던 예쁜 공원을 뛰었다. 아, 2시간 동안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강조하고 싶은 것을 앞으로 빼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어, 뭐가 뭘 꾸미는지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따로 빼버려요. 그냥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꾸민다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거 자체가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음, 음, 오늘 배운 게 좀 많긴 한데 오늘 배운 부분에서 영작의 실마리를 조금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영작 계속하면서 첨삭 받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 됩니다. 못하는 거 절대 아니고 잘하고 있고 구조만 딱 잡히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거면 됐어요. 문장 길게 네. 길게 잘 해보세요 한번. 오케이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